야, 배구스로 이사 가면 서울대 갈 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9일 부동산 별별 지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백옷 해수풀장으로 올여름 가장 핫플레이스로 주목받았던 지역. 그러면서 동시에 서울대 병원 분원 이전이라는 큰 호재를 갖고 있는 백옷 신도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주실 분은요, 시흥공인중개사 윤현숙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시고 여기 출연해 주시기까지 굉장히 고심이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많이 떨렸죠? 네, 용단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백옷 신도시에 대한 새로운 지역 정보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제일 먼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뭐 한 끼 줍쇼에 나왔다고 아,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6월 달에 나왔어요. 음. 갑자기 백옷 신도시에 한끼줍쇼가 떴다고 막 직원들이 출근하니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랬어? 이제 이러면서 저도 관심을 갖고 한번 봤었죠. 아, 그래요? 어땠어요? 네네네. 그거 하고 나서 백옷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한끼줍쇼에 백옷이 떴다. 백옷이 어디지? 이제 이러면서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또 오시는 그 고객님들도 한끼줍쇼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다녀가지고 도망갔다. 아, 그래요? 아, 어떻게 지역 민심은 좀 좋던가요? 거기 왜 이렇게 밥 달러 가는 데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백옷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순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정말 선한 양들 같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좋은 대접 받고 돌아가셨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일단 또 궁금한 게 말이죠. 백옷이라는 단어인데 일단 네. 특이한 게 곧이요. 아하. 기역에 오에 디귿이란 말이죠. 네네네. 네. 뭐 어떤 특별한 이유나 의미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백옷은 저도 왜 백옷일까 이제 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궁금증을 자아냈었는데 이게 보니까 주시경 선생님께서 1914년도에 그 조선어학당을 백옷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백옷 신도시를 만들면서 백옷은 배움의 터, 배움의 장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장소로 만들겠다 해서 백옷 신도시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서울대학교를 유치를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배움의 터다. 그래서 네. 백옷이다. 네. 네. 아우,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 백옷인 듯이 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실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가장 먼저 백옷 신도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백옷 신도시의 위치를 한번 설명을 네. 드리면 여기 지도에도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백옷 신도시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 바로 맞은편으로는 송도 신도시를 마주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안산시가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제 송도 신도시, 동쪽으로는 광명이 위치하고 있고 또 북쪽으로는 인천 논현동, 그러니까 송도 국제 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네. 인천 연수구라고 해서 그 남동공단 있는 논현동이 가장 부촌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거기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백옷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도시들이 주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좌측으로는 송도, 우측으로는 광명, 그렇죠. 아래쪽으로는 안산 네. 이렇게 편제되어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그 위쪽으로는 이제 인천 네. 구도심 쪽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서울에서 조금 멀어서 교통 여건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발표하고 나서 2기 네. 신도시는 교통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3기 신도시는 교통을 먼저 깔고 그렇게 네.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네. 이 백오 신도시 같은 경우에 교통 여건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백오신도시의 교통 여건은 굉장히 좋은 여건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주변을 살펴보면 그냥 사통팔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백오신도시를 진입하는 정왕 IC 그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왕 IC만 이렇게 빠져나가면 일단 고속도로 쪽으로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영동고속도로가 있고요. 네. 영동고속도로에서 조금만 나가면 서해안고속도로를 또 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 네. 또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또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속도로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그 지역적인 것들이 굉장히 금방 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월판선이라고 해서 월곶에서 판교로 이어지는 그 월판선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면 완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또 신안산선도 있어요. 여의도에서 안산까지 가는 신안산선도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일부가 개통이 되어 있죠. 그리고 소사 원시선도 있고 이래서 교통으로는 전철 노선으로는 그렇게 세 개가 있고 또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게 되면 공항까지는 한 30분이면 또 도착을 하고요. 네. 광명 KTX역까지도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또 사당동까지도 한 30분이면 도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교통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또 신도시다 보니까 아직 뭐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보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도로도 개선을 하고 또 주변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대중교통 그런 노선을 확충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굉장히 많이들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많이 듣고요. 네. 기본적으로 있는 위치적으로 사통팔달의 그런 노선으로 교통 요충지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네, 일단 지하철 4호선이 이미 오이도역으로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네. 월판선과 신안산선까지 연결이 되면 네. 진짜 교통 여건은 굉장히 좋은데 그럼 강남까지 어느 정도 걸린다고요? 강남까지는 사당까지 30분이면 도착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바로 넘어가면 양재잖아요. 네. 강남까지는 뭐 30분, 35분이면 도착하지만 네. 강남에서 막히는 게 문제죠. 아, 그렇군요. 진입하다가 네, 그렇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송도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네. 송도는 이제 나중에 차차 얘기를 드리겠지만 송도 네. 집값 비싸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좀 송도보다 저렴한 네. 지역일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맞습니다. 송도까지 다니긴 괜찮나요? 송도까지 시간은 15분 정도면 바로 도착을 할 수가 있는 아, 그래요? 굉장히 근접한 거리죠. 그래서 송도는 이제 국제도시고 또 백옷하고 마주보고 있어요. 네네. 근데 백옷하고 송도하고의 그 규모 면으로 보면 송도는 이제 11개의 공구별로 만들어진 도시고요. 백옷은 송도로 비교하면 한 공구 정도의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죠. 아, 그래서 그래요? 송도하고 백옷을 비교하면 한 10분의 1 정도의 면적이지만 그 안에서 갖추어진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퍼펙트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래서 송도에 있는 인구가 굉장히 집값이 저렴하고 백옷 신도시가 또 생활권은 또 안정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이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아, 그래요? 의외로. 그리고 또 백옷에서 또 송도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죠. 네. 다 신도시 지정을 하고 개발을 하다 보면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네. 이게 지금 베드타운화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은데 네. 어떻게 백오 신도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준비가 좀 되어 있나요? 아, 백옷 신도시는 베드타운이라기보다는요. 네. 그 시흥시, 안산시 이런데 어떤 그 네. 공단, 아, 공단이 네, 있어요. 공단을 배우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족 도시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백오 신도시가 아래쪽으로 보면 시화공단이 있고 안산 또 반월공단이라 그러죠. 그래서 반월공단도 있고 스마트허브라고 또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 또 시화 뭐 멀티 테크노밸리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저희 그 배구 신도시에서 북쪽으로는 그 남동 인더스파크라고 해가지고 네. 또 남동공단이 연결이 남동 되어 공간까지. 있어서 그쪽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100곳에 새로이 이렇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떤 베드타운의 특성보다는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주변에 공단이 많아서 배우지가 일단 배우지를 받쳐주는 든든한 세력 이렇게 세력들이 좀 있네요. 네, 많이 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그랬나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네. 일단 그 100곳 중심으로 한 구도심들이 네. 지금 역전세난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던데 네. 결국 이제 다 새로 지어지는 100곳으로 이사 가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는데 아 그런 이유들이 있겠네 진짜. 네. 그래서 주변에서 조금 이제 집이 안 팔리잖아요. 구도심 쪽에. 네네. 근데 워낙 이제 시흥시가 좀 오래됐어요. 음. 구도심이 오래되고 배구 신도시가 이제 생긴 지 만 4년 된 도시입니다. 아 4년. 네, 만 4년이 되었고 따끈따끈하네요. 예, 네. 이제 마지막 입주를 앞두고 있는 배구의 최중심의 서밋플레이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게 이제 마지막 막바지로 입주를 이제 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네. 구도심에서 집이 안 나가서 이사를 못 오시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 계세요. 아 그래요. 현재. 그래도 네. 대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또 새로운 이야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배구 신도시의 위치 어떤 배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